정희 씨는 결혼 후 시댁에서 모진 구박과 폭력을 당하며 눈물로 살았다. 그러나 남편 동철 씨는 외면했고 정희 씨는 점점 희망을 잃어갔다. 정희 씨의 아버지 만수 씨가 사실은 젊은 시절 아쿠자 출신이었다. 만수 씨는 딸의 고통을 목격하며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다. 그는 평생 감춰온 과거를 꺼내며 시댁을 찾아갔다. 시댁이 숨겨진 재산을 노리고 딸을 학대하고 있었다는 충격적 진실이 밝혀졌다. 결국 만수 씨의 단호한 행동으로 시댁은 무너지고 정희 씨는 당당히 행복을 되찾게 되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딸을 향한 아버지의 처절한 분노와 눈물의 복수입니다. 시댁에서 구박과 폭력을 당하는 딸을 보고만 있을 아버지는 없죠. 그런데 이 아버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거칠고 무서운 세상을 살아온 아쿠자 출신이었죠. 딸의 눈물은 아버지의 분노를 불러왔습니다. 시댁은 감히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말이죠. 두 번의 충격적 반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가슴 깊이 새겨질 감동을 얻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노을빛 인생극장에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을빛 인생극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가슴 벅찬 반전을 원하신다면 꼭 함께 해주세요. 시집살이의 시작, 얼어붙은 웃음. 새 신부 정희 씨는 두 손의 보자기를 꼭 쥔 채 시댁 대문 앞에 서 있었다. 마음속 설렘보다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했다. 한옥 대문은 낯설게 높아 보였고 안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차갑게 울렸다. 문이 열리자마자 시어머니의 눈빛이 정희 씨를 훑었다. 입술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동자는 날카로웠고 어서 와라. 라는 말이 들렸지만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정희 씨는 허리를 굽히며 억지로 웃어 보였고 심장이 두근거려 손끝이 떨렸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으며 낮인데도 마루는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고 첫날부터 마치 긴장된 시험을 치르는 기분이었다. 시아버지는 신문을 들고 앉아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묵직한 무시가 더 큰 압박이 되어 다가왔다. 동철 씨는 어색한 듯 고개만 끄덕였고 신부를 보호하려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저녁 시간이 되어 상 위에 반찬이 오르기 시작하였고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정희 씨는 숟가락을 들며 조심스럽게 국을 떴다. 손끝이 떨려 국물이 흘러 바닥에 떨어졌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듯 고요해졌고 시어머니의 표정은 즉시 굳어졌다. 날카로운 눈매가 정희 씨의 실수를 꿰뚫었다. 정희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달아올랐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시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낮게 한숨을 내쉬었고 그 소리는 꾸짖음보다 더 무거운 질책처럼 느껴졌다. 남편 동철 씨는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다. 정희 씨의 눈길은 그에게 향했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다. 입안의 음식은 모래알처럼 삼켜지지 않았으며 그 순간 첫날의 행복은 이미 흔적조차 사라졌다. 설거지를 하며 물방울과 함께 눈물이 떨어졌다. 싱크대 앞에 선 모습은 고단한 그림자 같았다. 손끝에 묻은 거품이 눈물과 섞여 흘러내렸다. 시어머니는 부엌을 지나며 아무 말 없이 비웃음을 흘렸다. 정희 씨는 등을 돌린 채 흐느낌을 삼켰다. 작은 방에 들어와 앉자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다. 손등으로 눈가를 닦아내도 눈물 자국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시간이 멈춘 듯 느리게 흘렀다.
남편은 방문을 열고 들어와도 아무 말이 없었다. 정희 씨는 혹시 위로라도 건네줄까 기다렸지만, 그러나 그는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등을 돌렸다. 방 안 공기는 더욱 차갑게 식어갔다. 작은 소리로 힘들다 속삭였지만 대답은 없었다. 외로움은 가슴속을 꽉 채워왔다. 창밖 달빛마저 싸늘하게만 느껴졌으며 신부의 방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정희 씨의 눈동자는 깊은 물속처럼 흔들렸다. 그녀의 어깨는 작은 새처럼 떨렸다. 행복의 시작이라 믿었던 날은 슬픔의 시작이 되었다. 시댁의 벽은 높았고 숨길조차 막혀왔다. 눈물은 고요히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다. 한숨이 이어지며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다. 동트는 창밖, 첫 아침마저 무겁게 다가왔다. 시어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라고 소리쳤다. 눈을 뜬 정희 씨는 피곤한 얼굴로 부엌으로 향했다. 주방에 서서 칼을 잡은 손은 힘이 없었고 속으로는 이게 과연 내 삶인가? 라는 질문이 맴돌았다. 결혼의 의미가 희미해지고 있었다. 첫날의 희망은 한순간에 부서졌다. 정희 씨는 차가운 부엌 한가운데서 홀로 숨을 삼켰다. 끝없는 구박과 무시. 아침 준비를 마쳤지만 시어머니는 음식 맛이 없다며 얼굴을 찌푸렸다. 이렇게 싱겁게 해서 누가 먹니? 라는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정희 씨는 고개를 숙이며 국간장을 더 넣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짜다며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무겁게 가라앉았다. 동철 씨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만 숙였고 정희 씨의 가슴은 답답하게 죄어왔다. 설거지를 할 때마다 뒷담화가 들려왔다. 저런 며느리를 봤나? 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눈물이 솟구쳤지만 소리내울 수는 없었다. 결국 하루가 끝나면 정희 씨는 눈물을 삼킨 채 조용히 이불을 덮었다. 방 안에서 정희 씨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나 너무 힘들어. 라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동철 씨는 휴대폰만 바라보며 대꾸하지 않았다. 정희 씨의 눈빛은 간절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침대 위 두 사람의 거리는 너무도 멀게 느껴졌다. 정희 씨는 그 거리를 메우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눈물을 머금은 채 등을 돌렸고 어둠 속에서 더욱 깊은 고립을 느껴야 했다. 아버지의 과거, 드러난 진실. 비 오는 오후 대문 앞에 한 남자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낡은 구두 끝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며 마루로 번졌다. 아버지? 정희 씨의 목소리가 놀람과 그리움 사이에서 떨렸다. 만수 씨는 오래된 가방을 한 손에 들고 묵묵히 안채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말없이 많은 시간을 건너온 사람처럼 깊었다. 시어머니는 불편한 기색으로 잠시 눈을 피했다. 시아버지는 신문을 접으며 낯선 긴장감을 삼켰다. 동철 씨는 인사를 하려다 어딘가 주춤거렸다. 마루에 걸터앉은 만수 씨는 젖은 소매를 한번 털어내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희야,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그 한마디에 방 안 공기가 흔들렸다. 정희 씨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눈가가 금세 젖어들었다. 괜찮아, 아버지 온 것만으로도 힘이 나. 낮게 깔린 위로가 스스로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눈치를 보며 물수건을 내밀었고 억지 친절이 흘렀다. 시아버지는 어색한 미소로 먼 길 오셨네요. 라고 맞장구를 쳤다. 말끝마다 숨겨둔 경계심이 묻어났다. 마당 끝 장독대에서 바람이 스산하게 돌았다. 만수 씨는 집 안 구석구석을 조용히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사람보다 공기의 냄새를 먼저 읽는 듯했다. 늦은 저녁 함께 앉은 상 위로 김이 피어올랐다. 젓가락 소리만 간헐적으로 울렸고 대화는 짧게 끊겼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냐? 아버지의 물음이 조심스레 건너갔다. 정희 씨는 미소로 답하려 했지만 입술이 굳었다. 동철 씨가 대신 바쁘게 지냅니다. 라고 선을 그었다. 그 말 속엔 관계를 최소화하려는 차가운 벽이 서 있었다. 만수 씨는 더 묻지 않았고 천천히 물 한 모금을 삼켰다. 물맛이 짜네. 낮은 중얼거림이 공기를 갈랐다. 시어머니의 손이 순간 굳어지며 숟가락을 놓쳤다. 작은 소란이 지나가자 방 안엔 더 큰 고요가 내려앉았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시댁 식구들은 각자 방으로 흩어졌다. 마루에 남은 건 만수 씨와 정희 씨, 그리고 슬며시 기어오는 밤 공기였다. 여긴 내가 살아도 될 곳이냐? 아주 낮은 목소리가 심장을 찔렀다. 정희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손등을 꼭 쥐었다. 대답 대신 흐느낌이 목 깊숙이 걸려 나왔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어두운 인기척이 스친다. 만수 씨의 눈이 반사적으로 빛나며 그쪽을 향했다. 누구요라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발걸음 소리는 사라졌다. 오래된 직감이 식지 않은 듯 그는 조용히 현관 쪽으로 움직였다. 대문 틈에서 바람이 불어와 촛불 같은 등을 흔들었다. 집 안구석 작은 서랍이 어정쩡하게 열려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누가 건드렸나? 혼잣말이 바닥에 가라앉는다. 정희 씨는 저 가끔 하다 말고 눈치를 살폈다.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벽에 매달려 있는 느낌이었다. 그때 시어머니가 서둘러 다가와 정리하려던 거예요. 라며 서랍을 닫았다. 손놀림이 불필요하게 빨랐고 눈빛은 흔들렸다. 만수 씨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부엌 쪽 의자에 앉았다. 오래된 가방을 천천히 열어 작은 천뭉치를 꺼냈다. 색이 바랜 사진 한 장과 낡은 부적이 나란히 놓였다. 사진 속 젊은 남자는 짧은 머리, 단단한 눈매, 그리고 팔에 문신의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다. 아버지 저 사람 누구야? 정희 씨의 숨이 가늘어졌다. 나지. 짧은 대답이 방바닥을 울렸다. 시간이 멈춘 듯 침묵이 길어지며 작은 소리도 크게 들렸다. 젊은 날 내가 어딜 좀 다녔다. 말 끝에 씁쓸한 웃음이 스쳤다. 동철 씨가 문틀에 기대 서서 그 사진을 힐끗 보았다. 아쿠자였습니까? 낮고 경계하는 질문이 흘렀다. 만수 씨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물컵을 내려놓았다. 그 이름 쉽게 입에 올리지 마.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정희 씨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며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보호하려는 분노가 먼저 피어오르는 눈빛이었다. 그만큼 거칠게 살았고 그만큼 잊고 싶었다. 담담한 고백이 방 안을 채웠다. 하지만 내가 울면 잊었던 삶도 다시 기억나. 그 순간 첫 번째 반전이 고요한 폭발처럼 자리 잡았다. 피 끓는 분노, 아버지의 눈물. 흐린 오후, 장독대 옆에서 고개를 숙인 정희 씨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롭게 터져 나왔다. 이게 살림을 할 줄은 아는 거냐? 고함이 마당에 울렸다. 두 손에 쥔 그릇이 덜컥 떨리며 바닥에 부딪혔다. 깨진 조각 위로 반찬이 흘러내리자 공기가 순간 멈춘 듯했다. 시어머니는 주저하지 않고 정희 씨의 뺨을 올려쳤다. 파리한 얼굴 위로 선명한 자국이 퍼졌다. 그 충격에 정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집 안구석에서 이 장면을 지켜본 만수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오랫동안 억눌러온 무언가가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올랐다. 멈춰라. 낮게 깔린 목소리가 바닥을 울렸다.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 멈칫했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가정일에 끼어들지 마시오. 라며 차갑게 맞받았다. 그 순간 만수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 눈물은 연민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신호였다. 주름진 얼굴 위로 빗방울처럼 흘러내렸다. 정희 씨는 아버지, 하고 부르며 눈물이 섞인 목소리를 냈다. 딸의 부름은 아버지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지며 손등의 혈관이 튀어나왔다. 방 안에 있던 동철 씨도 그 기운에 말문이 막혔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숨쉬기도 힘들어졌다. 만수 씨는 차갑게 눈을 들어 시어머니를 노려보았다. 내 눈앞에서 내 딸을 건드리지 마. 목소리가 땅을 울렸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하얗게 굳어졌다. 정희 씨는 눈물 속에서도 처음으로 지켜주는 벽을 느꼈다. 아버지의 그림자가 마루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 그림자는 더 이상 평범한 가장이 아니었다. 시아버지가 억지로 웃음을 띠며 흥분할 일 아니오.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만수 씨는 미소도 대꾸도 하지 않았다. 다만 굳은 주먹이 대답처럼 방바닥을 두드렸다. 둔탁한 소리가 모두의 심장을 때렸다. 정희 씨는 그 순간 아버지가 평범하지 않음을 다시 실감했다. 어린 시절에도 본 적 없는 무서운 눈빛이 그의 얼굴에 깃들어 있었다. 동철 씨는 땀을 닦으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시어머니는 기세가 꺾였는지 뒤로 물러섰다. 방 안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팽팽했다. 만수 씨는 허공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이럴 줄 몰랐지. 라고 속삭였다. 오래 묻어둔 상처들이 눈물과 함께 터져 나오는 듯 했다. 하지만 눈물은 곧장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다시 시댁 식구들을 바라보았다. 정희 씨는 눈물에 젖은 채 아버지를 향해 두 손을 모았다. 아버지 제발. 하지만 그 말은 막을 수 없는 불길 앞에서 희미했다.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여긴 내 집이오. 라고 고함쳤다. 만수 씨는 느릿하게 고개를 돌리며 냉소를 지었다. 그래서 내 딸을 이렇게 만들었나? 낮은 목소리였다. 시아버지의 눈빛에 순간적인 두려움이 스쳤다. 정희 씨의 가슴은 두근거리며 또 다른 파국을 예감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벽 쪽으로 물러섰다. 동철 씨는 여전히 움직이지 못했다. 방 안의 시간이 멈춘 듯 길게 늘어졌고 만수 씨의 주먹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닌 분노였다. 내가 참아온 건 너희가 몰라서 그렇다.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다. 눈물과 함께 떨어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방 안을 가르고 지나갔다. 정희 씨의 눈빛에 아버지의 분노와 사랑이 동시에 비쳤다. 그 사랑은 눈물로, 그 분노는 주먹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방 안에 있던 모두는 쉽게 몸을 움직이지 못했다. 공포와 긴장, 그리고 숨겨진 과거의 그림자가 겹쳐졌다. 마침내 아버지의 눈물은 피처럼 뜨거운 분노로 변해 있었다. 시댁을 향한 침묵의 경고. 무거운 발소리가 마루 위에 또렷하게 울렸다. 만수 씨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거실로 들어섰다. 방 안에 앉아있던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 꽂혔다. 침묵 속에서도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공기는 팽팽했다. 정희 씨는 아버지의 뒤에 조심스럽게 서 있었다. 눈물은 멈췄지만 여전히 볼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긴장을 감추려 했다.
그러나 손끝의 떨림은 이미 들켜 있었다. 만수 씨는 중앙에 놓인 나무 의자를 가볍게 끌어다 앉았다. 의자 다리가 마룻바닥을 긁는 소리가 날카롭게 퍼졌다. 그는 등을 곧게 세우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방 안은 그의 기운에 잠식됐다. 동철 씨는 눈을 피한 채 고개를 떨구었다. 시어머니는 무릎 위에서 손가락만 꼼지락거렸다. 시아버지는 억지로 미소를 띠려 했지만 눈동자가 흔들렸다. 긴장 속에서 만수 씨의 호흡만 또렷하게 들려왔다. 그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천천히 식구들을 둘러보았다. 눈빛은 말보다 더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다. 딸을 울리는 집안은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 자체가 무너진 집안이다. 이어진 말은 칼날 같았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한층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정희 씨의 숨결조차 작게 들려왔다. 만수 씨는 다시 침묵을 선택했다. 그러나 그 침묵은 협박보다도 더 날카로운 위협이었다. 시어머니는 억지로 차를 따르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다. 그러나 떨리는 손에서 찻잔이 덜컥 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잠시 찻잔으로 쏠렸다. 만수 씨는 미소도 없이 그 광경을 지켜봤다. 이 집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 그가 입을 열었다. 물음 같았지만 대답은 허락되지 않는 질문이었다. 시아버지는 목을 축이며 억지로 말을 꺼냈다.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요.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만수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노려보았다. 그 순간 시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었다. 내 딸이 울면 나는 웃을 수가 없다. 낮은 한마디가 방 안에 박혔다. 정희 씨의 눈에서 새로운 눈물이 솟구쳤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두려움이 아니라 위안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아버지의 등은 거대한 벽처럼 든든해 보였다. 동철 씨는 양손을 무릎에 얹고 미세하게 몸을 떨었다. 그의 눈동자는 혼란과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렸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방 안은 다시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이번엔 모두를 압도하는 무게가 있었다. 만수 씨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오래된 나무 의자가 삐걱이며 낮게 울렸다. 그 소리마저도 경고처럼 들렸다. 정희 씨는 두 손을 모으며 속으로 기도했다. 아버지가 여기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큰 힘이었다. 만수 씨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천천히 두드렸다. 쿵쿵쿵 울림이 규칙적으로 퍼졌다. 그 단순한 소리조차 모두의 심장을 조이게 만들었다. 시아버지의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다. 동철 씨는 결국 눈을 감고 고개를 떨궜다. 시어머니는 팔소매로 이마에 땀을 훔쳤다. 방 안의 시간은 유난히 느리게 흘러갔다. 그러나 누구도 먼저 그 무거운 공기를 깨뜨리지 못했다. 만수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천천히 걸었다. 그의 그림자가 한 사람 한 사람 위를 지나갔다. 그 그림자 속에서 모두는 더 작아지고 있었고, 결국 침묵은 가장 무서운 경고로 남아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숨겨진 탐욕, 재산의 비밀. 깊어진 밤, 마당엔 바람 소리만 가득했다. 만수 씨는 문밖 기척을 느끼고 발소리를 낮췄다. 작은 방문 틈 사이로 은밀한 그림자가 비쳤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다. 그 땅 문서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해. 속삭임이 또렷하게 들렸다. 만수 씨의 눈동자가 번쩍이며 좁아졌다. 정희 씨는 방문 너머에서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믿고 싶지 않은 대화가 귓속을 파고들었다. 그 재산만 있으면
아들 사업도 살릴 수 있잖아. 시어머니의 말이 이어졌다. 시아버지는 며느리는 이용하면 된다. 라고 단호히 잘라 말했다. 그 순간 정희 씨의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그녀의 고통이 단순한 구박이 아니라 계산된 수단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발걸음을 때려던 순간 바닥이 삐걱 소리를 냈다. 시어머니가 놀라 문을 벌컥 열었다. 눈앞엔 서늘한 눈빛의 만수 씨가 서 있었다. 뭐라 했소? 며느리를 이용한다 했소? 목소리가 번개처럼 날카롭게 튀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시아버지는 손사래를 치며 오해요. 그게 아니오. 라며 더듬었다. 그러나 이미 늦은 변명이었다. 만수 씨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다. 걸음마다 바닥이 무겁게 울렸다. 시어머니는 벽 쪽으로 몰려가며 뒷걸음쳤다. 시아버지는 억지로 태어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옛날부터 알았지 너희 욕심으로 번들거린다는 걸. 낮은 고백이 울려 퍼졌다. 정희 씨는 아버지의 등 뒤에서 울먹였다. 아버지 다 제 탓인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끊겼다. 만수 씨는 고개를 저으며 딸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처음부터 너희를 노린 거다. 단호한 목소리가 벽을 뚫었다. 시아버지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결국 본심을 드러냈다. 그래. 그 땅, 그 재산 내놈이 손에 쥔 걸 우리가 빼앗을 거다. 그 고백은 집안을 산산이 무너뜨리는 폭탄 같았다. 정희 씨는 온몸이 떨리며 벽을 붙잡았다. 시어머니는 눈동자를 굴리며 무언가를 숨기려 했다. 하지만 만수 씨는 이미 모든 걸 읽고 있었다. 욕심이란 게 결국 가정마저 파괴하는구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번졌다. 그의 주먹이 다시 단단히 쥐어졌다. 방 안의 공기는 숨조차 막힐 정도로 무거워졌다. 시아버지가 다급히 잠깐 말로 풀 수 있지 않나? 라고 외쳤다. 그러나 만수 씨의 눈빛은 이미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정희 씨는 아버지의 등을 꼭 붙잡으며 제발 속삭였다. 하지만 그 속삭임은 불길 앞에 놓인 작은 바람 같았다.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다. 우린 살려고 한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욕심에서 비롯된 위선처럼 보였다. 만수 씨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마지막 결심을 다졌다. 살려고 한 게 아니라 빼앗으려 한 거지. 목소리가 서늘했다. 시아버지는 더 이상 부정하지 못했다. 방 안에 진실의 무게가 내려앉았다. 정희 씨는 차갑게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작은 희망을 붙잡았다. 아버지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이었다. 만수 씨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두 사람을 내려다봤다. 이 집은 이제 무너질 거다. 짧지만 무서운 선언이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끝이 덜덜 떨렸다. 시아버지의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 찼다. 방 안에 모인 모든 이가 침묵 속에서 진실을 마주했다. 정희 씨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번엔 다른 의미였다. 억눌림이 아니라 이제 끝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눈물이었다. 만수 씨의 눈빛은 단호했고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숨겨왔던 진실은 폭로되었고 시댁의 위선은 벗겨졌다. 모두의 숨을 막으며 이야기를 더 깊은 소용돌이로 끌고 갔다. 아쿠자의 그림자, 무너지는 위선. 정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소매를 잡았다. 그러나 만수 씨의 눈빛은 이미 결심으로 굳어 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모두의 숨을 막았다. 시아버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우린 가족이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메아리칠 뿐이었다. 만수 씨는 천천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가족은 서로를 지키는 거지 이용하는 게 아니지.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다. 동철 씨는 아버지의 말에 차갑게 식은 땀을 흘렸다. 방 한쪽에 있던 찻잔이 흔들리며 덜컥 넘어졌다. 그 작은 소리에 모두가 몸을 움찔했다. 만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다. 그의 그림자가 시아버지의 발끝까지 드리워졌다. 시어머니는 두 손을 모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눈동자엔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었다. 탐욕은 사람을 망치고 집안을 무너뜨린다.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시아버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정희 씨는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에 눈물이 다시 흘렀다. 두려움이 아닌 든든함에 젖은 눈물이었다. 만수 씨는 한순간 손목을 걷어 올렸다. 거친 팔뚝에 오래된 문신이 드러났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듯 멈췄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동철 씨조차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겠지. 그의 목소리가 울렸다. 문신의 자국은 그의 과거를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결국 고개를 숙이며 한 발 물러섰다. 방 안의 권력은 완전히 뒤집어졌다. 위선과 허세는 무너지고 오직 두려움만 남았다. 정희 씨는 아버지의 뒤에 서서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이 집에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다.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잘못했소. 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만수 씨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무릎이 풀린 듯 주저앉았다. 긴장으로 식은땀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만수 씨는 두 손을 허리에 올리고 고개를 숙였다. 이제 가면 벗을 때가 됐구나. 낮은 선언이 흘렀다. 방 안구석 작은 테이블 위에 찻잔은 이미 모두 엎질러져 있었다. 그 장면은 무너져가는 위선의 상징처럼 보였다. 정희 씨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 모습은 두렵기도 하지만 더없이 든든했다. 동철 씨는 결국 눈을 감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연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만수 씨는 묵묵히 방 안을 걸어 다녔다. 그의 그림자가 천천히 모두를 삼켰다. 시아버지의 입에서 마른 침만 삼키는 소리가 났다. 정희 씨는 다시 고개를 들며 눈물을 닦았다. 아버지의 그림자 뒤에서 용기가 솟아나고 있었다. 이 집안은 끝났다. 단호한 선언이 울려 퍼졌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너져 내렸다. 시아버지는 주저앉은 채 고개를 떨궜다. 시어머니는 흐느끼며 울음을 삼켰다. 동철 씨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침묵했다. 만수 씨의 눈빛은 서늘하게 식어 있었다. 내 딸을 이렇게 만든 대가 이제 받게 될 거다. 마지막 경고가 날아들었다. 그 말은 망치처럼 모두의 가슴을 내리쳤다. 방 안구석에 걸린 시계 소리마저 크게 울렸다. 정희 씨는 마침내 고개를 곧게 들었다. 두려움이 아닌 해방의 눈빛이 얼굴에 번졌다. 만수 씨의 그림자는 무너진 시댁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그리고 마침내 위선의 집안은 흔들리며 무너져 내렸다. 무릎 꿇은 사위, 당당한 딸. 정희 씨는 아버지의 뒤에서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이제는 더 숨고 싶지 않은 눈빛이 서서히 드러났다. 동철 씨는 방 한가운데서 땀에 젖은 손을 떨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만수 씨의 눈빛이 정면으로 그를 겨눴다. 한동안 피하던 시선이 결국 마주쳤다. 그 눈빛은 칼날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동철 씨는 숨이 막히듯 가슴을 움켜쥐었다.
내가 내 딸의 남편 맞나? 낮게 깔린 목소리가 울렸다. 대답 대신 공허한 침묵만 방 안을 메웠다. 정희 씨는 떨리던 손을 내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눈빛 속에서 새로운 힘이 피어났다. 동철 씨의 무릎이 결국 주저앉듯 바닥에 닿았다. 무릎이 닿는 둔탁한 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시어머니는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아버지조차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잘못했소, 모두. 동철 씨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말 속엔 변명도 핑계도 없었다. 만수 씨는 냉정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봤다. 이제라도 무릎 꿇을 줄 아는 게 다행이구나. 낮은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정희 씨는 아버지의 등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가슴 깊이 쌓여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나갔다. 오랜 억눌림 속에서도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제는 제 목소리로 말할 거예요. 당당한 선언이었다. 방 안의 공기가 바뀌며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정희 씨의 눈빛은 두려움이 아닌 결심으로 빛났다. 만수 씨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딸의 용기가 그의 가슴을 뜨겁게 적셨다. 시어머니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정희 씨의 말이 방 안을 채웠다. 그동안은 제 탓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눈물 섞인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힘이 담겨 있었다. 동철 씨는 고개를 숙이며 두 손을 바닥에 붙였다. 그의 어깨가 크게 들썩이며 후회의 숨을 내쉬었다. 시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 모습은 이미 무너진 권위의 상징이었다. 정희 씨는 처음으로 한 발 앞으로 내디뎠다. 그 발걸음은 과거의 굴레를 벗어나는 첫걸음이었다. 만수 씨는 딸을 바라보며 눈가가 젖었다. 이번 눈물은 분노가 아니라 자부심이었다. 그래, 이제 내가 스스로 서는구나. 목소리가 흔들렸다. 정희 씨는 가슴을 펴고 똑바로 아버지 옆에 섰다. 두 사람의 어깨가 나란히 이어졌다.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방 안은 한순간 깊은 침묵에 잠겼다. 그러나 그 침묵은 더 이상 억압의 침묵이 아니었다. 자유를 앞둔 고요였다. 정희 씨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다시는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칼날보다 더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동철 씨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눈물을 흘렸다. 무릎 위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다. 시아버지는 얼굴을 가리며 한숨만 토해냈다. 만수 씨는 묵묵히 딸 옆에서 지켜주고 있었다. 그의 그림자가 정희 씨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그 그림자는 더 이상 무서운 그림자가 아니었다. 딸을 보호하는 울타리였다. 정희 씨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오랜 세월 숨죽여 지낸 마음이 이제야 풀리는 듯 했다. 그리고 마침내 딸은 당당히 고개를 들며 진정한 자신을 찾았다. 자유와 행복의 새벽. 깊은 밤이 지나고 새벽의 바람이 마당을 스쳐갔다. 정희 씨는 창가에 서서 천천히 커튼을 걷어 올렸다. 긴 싸움이 끝난 집안은 고요했지만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두려움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았다. 마루 끝에 앉아있던 만수 씨가 담담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빛 하늘이 점점 붉게 물들며 아침을 알렸다. 정희 씨는 작은 방에서 이불을 정리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숨결에는 오랜 억눌림이 풀려나간 안도감이 실려 있었다. 주방 창문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따뜻하게 퍼졌다. 오랫동안 차갑게만 느껴졌던 부엌이 처음으로 밝게 빛났다.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조용히 울음을 삼켰다. 후회의 눈물이 바닥에 점점이 떨어졌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너진 권위는 다시 세워질 수 없음을 스스로 알았다. 동철 씨는 여전히 무릎 꿇은 자세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땅바닥에 흘린 눈물이 그의 선택을 대신하고 있었다. 정희 씨는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새벽 햇살 속에 나란히 드리워졌다. 만수 씨는 딸의 어깨에 손을 가볍게 얹었다. 이제 괜찮다.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였다. 정희 씨는 눈가에 번진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아버지 덕분에 숨 쉴 수 있어요. 낮은 목소리에 힘이 담겼다. 만수 씨의 눈에도 작은 눈물이 고였다. 이번 눈물은 안도의 눈물이자 기쁨의 눈물이었다. 대문 밖으로 아침 햇살이 점점 더 밝아졌다. 마당의 장독대 위에도 빛이 고요히 내려앉았다. 어제까지는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 공간이 달라 보였다. 정희 씨는 오랜만에 하늘을 곱게 올려다보았다. 새들이 지저귀며 날아올라 자유를 노래했다. 마음속에도 같은 노래가 울려 퍼지는 듯했다. 집안의 어둠은 서서히 물러나고 있었다. 남편 동철 씨는 조용히 아내를 바라보았다. 미안함과 후회의 눈빛이 섞여 있었지만 이제 늦은 감정이었다. 정희 씨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하게 눈빛을 마주했다. 그 순간 모든 굴레가 끊어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아버지와 딸은 대문을 나섰다. 새벽 공기가 두 사람의 뺨을 시원하게 스쳐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발걸음은 가벼워졌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좁고 어두운 집은 더 이상 그들을 붙잡지 못했다. 길가에는 햇살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그 위에 나란히 겹쳤다. 정희 씨는 작게 웃으며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자유와 희망의 눈물이었다. 만수 씨는 천천히 담배를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었다. 새벽 공기가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워주었다. 이제부터는 웃으면서 살자. 담담한 약속이었다.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길에서 따뜻한 힘이 전해졌다. 길 위에 핀 작은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다. 시내를 향한 길이 환하게 열려 있었다. 정희 씨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세상이 새롭게 다가왔다. 지난날의 눈물은 모두 지나간 그림자가 되었다. 이제는 자유로운 웃음이 그녀의 얼굴에 피어올랐다. 그리고 새벽의 햇살은 두 사람의 미래를 환히 비추고 있었다. 마침내 억압의 끝에서 시작된 자유와 행복의 새벽이 두 사람 앞에 펼쳐졌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을빛 인생극장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인생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깊은 사연과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집살이의 고통과 억압 속에서도 결국 힘을 내는 것은 나를 믿어주고 지켜주는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사랑이었습니다. 노을빛 인생극장은 상처 위에 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오늘 작은 빛이 스며들길 바랍니다.